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9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고 하죠. 대통령에 취임하면 대략 한 6개월 정도를 잡는데 6개월 정도는 야당이 대통령을 향한 공격을 시작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언론도 6개월 정도는 비교적 우호적인 기사 중심으로 보도를 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냥 불문율입니다. 어디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그런 허니문 기간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임 안 했는데도 벌써부터 민주당의 거센 공격을 받고 있죠. 청와대 이전 문제 이런 겁니다. 우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건의하겠다 이런 게 공표가 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MB 사면 안 된다 이런 거를 거의 반공개적으로 건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면 국회 국방위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은 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게 청와대가 용산으로 간다 이런 얘기가 불거지니까 청와대 용산이 이선 추진이 초래할 안보 공백 사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공언했던 선제 타격의 첫 대상이 국방부인가라는 날선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자, 대통령 민정수석실 폐지 거기다가 인수위원회 인선 이런 걸 두고서도 또 민주당에서 거센 공격의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와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그랬다. 최초의 검찰 출신 대통령의 등장으로 검찰 독재와 정치 보복을 우려하는 국민이 많다. 당선 직후부터 친정인 검찰부터 챙겨서야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고용진 수석 대변인은 인사 문제로 시작부터 논란을 자초하고 있어서 유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인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취하는 요인? 이거 분명하죠. 바로 오늘이 보니까 74일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온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선거가 2달 남짓 남았습니다. 2달 보름 정도 남은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선에서의 패배를 서력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서력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4년 전 지방선거 때의 압승 분위기를 이어가겠다. 비록 대선 직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현재 MB에 대한 사면 추진 흐름 이제 이거는 윤석열 당선인이죠. 사면 추진 흐름 그 다음에 청와대 이전 문제에 관한 이렇게 논란 이런 것들을 잘 엮으면 자기네들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겠다. 아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국민의힘은 또 완전히 딴 생각을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 대선의 여세를 몰아서 바로 대선과 지방선거, 전국선거 2개를 밀어붙여서 이기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제 국민의힘 계산으로는 서울의 경우에 오세훈 서울시장 현재 현직이죠. 현직이다 보니까 현직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쟁력으로 볼 때도 충분하다고 보고 거기다 서울시장 선거가 작년 4월 7일입니다. 그러면 불과 1년여 만에 이제 다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압승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후보로서 또 박영선이 나오니 박주민이 나오니 이제 우상호 의원은 그냥 포기했고요. 그렇게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박영선은 작년에 압도적으로 누른 대상이고 박주민 의원 오히려 박영선 의원보다 못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는 거의 이겼다 분위기입니다. 더군다나 서울에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재명 후보를 훨씬 눌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서울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현직 시장이 무난히 당선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관심보다 지금은 경기도가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기도를 탈환해야 이게 바로 정권교체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최종적인 완성은 2년 뒤에 이제 총선까지지만 지금 중간 다리로서 이 경기도를 탈환해야 된다. 이런 이제 투지를 불태우고 있다 보니까 그 투지가
그 출마자들하고 바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출마 러시. 우선 경기도의 경우에는 유권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시도 중에서 1143만이고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443만 표를 얻었고 윤석열 후보가 397만 표를 얻어서 이재명 후보가 46만 표를 더 얻은답니다.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훨씬 더 앞섰기 때문에 어찌 보면 0.73%포인트라는 아주 근소한 표차로 대선에서 진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졌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다 보니까 민주당은 경기도를 자기네들의 홈그라운드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5선의 안민석, 조정식 의원 뭐 이미 뭐 출마 선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뭐 지역위원장을 사퇴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최재성 전 의원. 이렇게 거론이 되는데 당 지휘부 같은 곳에서는 이 사람들로 과연 수성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보기에는 특히 이재명 전 후보가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어차피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본인은 후보를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죠. 그래서 김동연 씨한테 물려주는 게 어떠냐 하는 그 바람을 잡아가는 그런 단계인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연 씨 뭐 충청북도 출신이니까요. 충청북도하고 경기도하고도 그 접도 지역입니다. 이렇게 접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만약에 민주당에서 공천을 한다면 지역구도상으로도 유리하고 그리고 그래도 뭐 1% 정도 나왔지만 뭐 대선 후보는 대선 후보다 뭐 썩어도 준치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물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인식이 돼 있고 아마 이재명 전 후보가 이 구도를 본인이 조기 등판하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김동연 대표를 그 민주당 공천으로 그 경기도에 내보내는 것이 어떠냐 하는 걸 제가 보기에는 아마 약간 물밑 점검하는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인도 자기가 아주대 총장을 했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뭐 30년 가까이 살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주당은 여기는 홈그라운드니까 수성을 하겠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로서는 조금 불안하니까 김동연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한번 수성을 해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 보이고요. 반면에 경기도를 탈환해야 제대로 된 정권교체의 완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에서는 김영환 전 의원, 뭐 안산에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4년 전에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가서 이재명 후보, 이때는 바른미래당 공천으로 나갔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 남경필 후보에 이어서 3위를 했습니다. 상당히 득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 다음에 함진규 전 의원, 역시 경기도에서 국회의원을 한번 했었고요. 15일 날 출마 선언을 했고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 여기는 뭐 안양에서 뭐 여러 번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낙선했죠. 여기는 17일 날 이제 출마 선언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저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그 5분 연설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던, 그런데 이제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본인도 깨끗하게 물러나겠다 해서 서울 서초갑에서 의원직을 사퇴했던 윤희숙 전 의원도 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본인은 뭐 결심은 안 했지만 당에서 요청하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없다는 건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역시 전직 5선 의원이죠. 정병국 전 의원. 그 다음에 김성원, 김은혜 의원 등등이 이제 자천타천으로 거론이 되어 있고요. 뭐 임태희 전 의원 이번에 그 윤석열 선대위에서 고문을 했었죠. 상임 고문을 했었는데 뭐 출마 의사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입당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기도 교육감을 나오는 한경대 총장을 역임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교육감으로 나오는 것도 검토 대상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런데 자, 이런 사람들로 쭉 해서 민주당, 경기도가 이제 뭐 민주당 텃밭이다. 더군다나 이재명 전 지사의 후광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좀 약하지 않느냐. 또 이런 지적도 또 당 안팎에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권 후보 차출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게 이제 상대방인 민주당에서 김동연 대표의 차출설이 나오니까 그럼 이쪽에서도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대권 후보 해서 판을 좀 키워보자 이런 거죠. 근데 대권 후보 홍준표 의원은 지금 뭐 대구시장 나겠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최재형 이제 의원이죠. 최재형 의원은 이번에 서울 종로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른바 의미 있는 대권 후보는 유승민 전 의원 정도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 그래서 유승민 전 의원 차출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뭐 측근들하고 같이 자 뭐 대책회의도 하고 그랬다는데 본인은 직접 출마 여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는데 아마 주변 그 측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에 따르면 고민 중이다 뭐 이런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당에서 요청하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가 경기도가 그야말로 빅매치가 성사될, 그러니까 대권은 아니더라도 진짜 뭐 중권 정도 되는 빅매치. 그러니까 서울보다 훨씬 더 관심이 뜨거운. 왜냐하면 서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는 현직이 다시 지금 도전하는 거니까 일정한 프리미엄이 있고 서울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 이재명 후보를 많이 눌렀으니까 이런 흐름이 뭐 몇 개월 사이에 그렇게 금방 바뀌겠는가 하는 이제 관측이 있고 민주당의 강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까 서울은 뭐 승부가 대략 뭐 그 국민의힘 쪽으로 기울었다 뭐 이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그렇지 않은 곳 민주당이 좀 우세하고 이재명 후보가 훨씬 더 그 유권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46만 표 이상을 이겼으니까 그 지역인 경기도 이걸 이제 그 국민의힘에서는 빼앗아 와야 정권 교체가 적어도 중간 단계 완성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에서는 총력전을 펼쳐가면서 뭐 만약에 여기 지금 등장한 이런 인물들이 안 되면 하여튼 뭐 유승민 전 의원이라도 투입해서 경기도를 탈환하겠다 뭐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보다 경기도가 훨씬 뜨거워져서 아마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경기도지사 선거가 빅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제 74일밖에 남지 않았으면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쯤에 각 당이 그 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미 물밑에서는 교통 정리를 하고 뭐 교육감 같은 경우는 특히 후보 단일화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자 상대가 누가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항마로 내세웠을 때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걸 지금 계속해서 시뮬레이션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역대 지방선거는 대개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 핵심 포인트였는데 이번 지방선거는 특이하게도 바로 이재명이라는 존재 때문에 이재명의 조기 등판 여부와 함께 경기도지사 선거의 승패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그거에 따라서 정권교체가 완성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정권교체에 상당한 또 어떤 흠집이 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된다. 그래서 경기도가 핵심 포인트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경기도지사가 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서 보시면 아마 이번 지방선거는 대략 또 동서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민주당, 영남은 뭐 거의 국민의힘 이렇게 되고요. 뭐 강원도도 뭐 국민의힘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동쪽은 국민의힘, 서쪽은 민주당인데 그 이제 중간지대에 있는 게 충청, 남북도, 대전 그리고 수도권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심이죠. 어떻게 보면 이 경기도가 핵심 포인트가 될 것이다. 경기도를 가져가는 곳이 곧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도가 중요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